지금 뭐라고 했어? 고성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다리가 풀려 벽을 짚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영나 씨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영나가 왜? 이 기사 차 브레이크만 손 보라고 했잖아. 근데 왜 영나가 사고를 당해? 고성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울컥 올라오는 소리를 억지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목소리가 갈라진 채 소리쳤습니다. 영나 잘못되면 당신 가만 안 둬. 전화를 끊자마자 고성이는 무릎이 휘청했습니다. 안 돼, 영나는 안 돼. 그리고 몇 시간 뒤 검은 SUV에서 내린 남자가 마스크를 벗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브레이크로 끝날 줄 알았지? 이지환의 손바닥이 축축해졌습니다. 너 누구야? 다음엔 실수 안 해. 전화가 끊기자 남자는 이를 갈았습니다. 젠장 왜 하필 영나 씨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나가 그 통화를 듣고 있었다는 걸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작 기사 하나 때문에 네 인생이 꼬이는 건 나는 못 본 척 안 할 거야. 네가 죽든 그 애가 죽든 하나는 없어져야 되겠지. 그럼 누가 죽어야 할까, 영나야? 영나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그럴 리 없다고요. 그런데 그날 밤 영나는 결국 진짜를 들었습니다. 이 기사가 문제야. 진짜로 없애야겠어. 완전히. 옷장 안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박영란은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옷장 문틈 사이로 엄마 고성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창가에 서서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10억. 선입금으로 2억 먼저 주지. 브레이크를 건드려서 사고처럼 보이게만 해.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잠깐 숨을 고르더니 고성이가 한 번 더 못을 박았습니다. 실패하면 돈은 없을 줄 알아. 영나 손안에서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녹음 버튼은 이미 눌러진 상태였고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환 오빠를 진짜로. 그 다음 순간 영나는 아까 그 대사가 머릿속에서 다시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누가 죽어야 할까, 영나야. 영나는 애써 그 말을 부정하려 했지만 이제는 도망칠 구멍이 없었습니다. 영나는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무서웠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이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손바닥은 축축해지고 목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잠시 뒤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 스프링이 살짝 내려앉는 소리, 옷자락 스치는 소리. 그리고 방문이 열리고 고성희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복도 쪽이 조용해지기를 한참 기다린 뒤에야 영나는 옷장 문을 아주 조금 밀었습니다. 몸을 겨우 빼내고 발자국 소리 안 나게 조심조심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이 아직도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눌러보자 조금 전 들은 그 말이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브레이크를 건드려서 사고처럼 보이게만 해. 영나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엄마 진짜 뭐 하는 거야? 영나는 숨을 고르고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썼습니다. 오빠, 엄마가 오빠 차 브레이크를 건드리려 하는 것 같아. 항상 조심해야 돼.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밑으로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속삭였습니다. 오빠, 내 문자 봤지? 지환의 숨소리도 낮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야? 어떻게 알았어? 엄마 방에서 뭐 좀 찾아보려다. 엄마 오길래 급해서 옷장에 숨었다가 통화 내용을 다 들었어. 녹음도 했고. 알았어. 만나서 얘기하자. 일단 몸 조심해. 걸리지 않게. 내가 전에 말했지. 경고가 있으면 방어가 쉽다고. 날 믿어. 그 말 한마디가 영나를 겨우 붙잡아줬습니다.
영란은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버텼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울면 무너질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다음 날 이지환은 차를 타기 전부터 바닥을 유심히 봤습니다. 작은 검은 자국이 번져 있었고 오일 냄새가 살짝 올라왔습니다. 지환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지환은 차 밑으로 몸을 숙여 라인을 더듬었습니다. 미세한 긁힘, 젖은 감촉. 지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짜 손댔네. 지환은 정비소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집 앞인데 바로 와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영나에게도 짧게 알렸습니다. 영나야, 네 말이 맞았어. 브레이크가 이상해서 정비사 불렀어. 그러니 걱정 마. 영나는 전화를 받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진짜였어. 동시에 아주 작은 안도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막히면 더 거칠게 다른 길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각 어딘가에서 지환을 지켜보던 사람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브레이크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잠깐의 정적 뒤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기사만 없어지면 돼요. 대신 영나 없을 때 하세요. 혹시라도 그 아이는 다치면 안 되니까. 전화를 끄는 쪽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럼 차가 아니라 사람을 치면 되지. 정비가 끝나고 지환은 다시 영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나야, 다 고쳤어. 정비사가 라인까지 손봤어. 지금 너한테 갈게. 영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눌려있던 돌이 조금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뻔했다는 공포가 뒤늦게 몰려왔습니다. 영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다가 결국 마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환이가 또 위험할까봐 영나는 못 참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면 진짜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골목 끝에서 영나는 계속 손을 비볐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워 감각이 둔해졌고 하얀 숨이 자꾸만 길게 나왔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 쪽에 조용히 서 있던 검은색 SUV 한 대가 슬며시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방향을 바꾸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방향을 틀더니 곧장 지환이 서 있을 쪽으로 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조금씩 붙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영나가 다급히 지환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환은 차를 세우고 내리며 휴대폰을 확인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SUV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지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피해야 하는데 몸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며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영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환 오빠. 영나는 있는 힘을 다해 지환 쪽으로 뛰었습니다. 손이 닿을 거리까지 좁혀지는 순간 영나는 두 팔로 지환을 힘껏 밀어냈습니다. 지환의 몸이 옆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골목을 뒤흔들었습니다. 쾅!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느낌, 시간이 느려지는 느낌. 공중에서 뒤집힌 시야 속으로 지환이 손을 뻗은 채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순간 냉혹한 바닥이 등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쿵! 영나야! 지환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SUV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대로 후진해서 골목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번호판은 가려져 있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환은 거의 기어가다시피 영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영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입가에는 붉은 기운이 조금씩 번져 나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쿡쿡 찔리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영나야, 영나야, 눈 떠봐. 지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근처 시민이 외쳤습니다. 제가 119 전화했습니다. 곧 올 거예요.
지환은 한 손으로 영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나 손이 너무 차가워서 지환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버텨, 영나야. 제발. 병원 응급실 앞. 시간이 찢어질 듯 길었습니다. 박진석은 연락을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이 실장, 영나 어디야? 지환은 목이 잠긴 채 대답했습니다. 응급실입니다. 지금 수술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경호원인데. 제가 지켰어야 했는데. 그때 고성이가 로비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숨이 차 말이 끊겼습니다. 여보 영나가. 박진석은 고성이를 한번 바라보고는 긴 말 없이 짧게 내뱉었습니다. 따라와. 지금은 영나부터야.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진석 뒤를 따랐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고성이는 그걸 닦을 손도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영나야 제발.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정을 위해 VIP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환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VIP 병실 앞 복도는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손목을 붙잡고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박진석은 그저 영나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지환은 달랐습니다. 지환은 가만히 버티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환은 영나가 남긴 녹음 파일을 박진석에게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영나 씨가 이걸 남겼습니다. 박진석은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기사가 문제야. 진짜로 없애야겠어. 완전히. 브레이크를 건드려서 사고처럼 보이게만 해. 고성희의 목소리가 병실 복도에 낮게 흘렀습니다. 박진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고성희를 봤습니다. 고성희는 그 시선을 느끼고도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저게 어떻게? 영나가 녹음을. 박진석은 한참을 참다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고성희는 숨이 걸렸습니다. 여보 그게. 박진석은 더는 듣지 못하겠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영나 앞이야. 나중에. 그때 병실 안에서 영나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환이 먼저 뛰어 들어갔습니다. 영나야 나야. 영나는 눈꺼풀이 천천히 열리며 지환을 찾았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약했습니다. 지환 오빠. 지환은 울컥 올라오는 걸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기 있어. 박진석은 병실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고성희는 뒤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복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크게 소리내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게 달라져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박진석이 고성애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진석의 시선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당신, 나 따라와. 고성희는 순간 발끝이 굳었습니다. 숨을 들이쉬는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고성희는 병실 문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영나가 누워있는 안쪽이 보이지 않는데도 고성희는 마치 영나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진석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가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고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지금은. 박진석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끊었습니다. 지금이라서 확인해야겠어. 두 사람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려는 찰나 이지환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이지환은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눈빛이 굳었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지환이 전화를 받자 낮고 건조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레이크로 끝날 줄 알았지. 이지환의 손바닥이 축축해졌습니다. 너 누구야? 상대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느리게 말했습니다. 아직 돈을 다 못 받았거든. 네가 살아있는 바람에. 그런데 말이야, 다음은 실수 안 해.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이지환은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영나의 숨이 고르게 이어지는지 확인하듯 이지환은 문손잡이를 조심스레 잡았다 놓았습니다. 이지환의 목소리는 거의 중얼거림에 가까웠습니다. 끝까지 지킬게. 그때 병실 안에서 영나의 손끝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영나의 입술이 떨리며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가. 이지환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나야, 뭐라고? 영나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려 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그리고 영나의 휴대폰. 이지환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봤습니다. 메시지 창이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영나가 늘 하던 확인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환 오빠. 나 들어왔어. 오빠도 도착하면 꼭 연락해. 이지환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목이 꽉 잠겼습니다. 영나가 약속을 지키려 했던 마음이 그대로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박진석의 낮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영나가 깨어나기 전에 당신 입으로 다 말해. 이게 무슨 일인지. 고성이가 무너지는 숨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박진석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확인할 건 하나야. 영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우리 집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겠어. 그리고 그 순간 이지환은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사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2부에서는 고성이가 왜 이지환을 이렇게까지 제거하려 했는지, 그리고 이지환을 노린 사람이 정말 고성이의 지시만 받은 건지, 뒤에서 돈을 걸고 판을 짠 진짜 손이 누구인지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검은 SUV의 운전자는 누구였다고 보시나요? SUV 운전자와 이지환의 대결 구도를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단서들을 더 촘촘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여백이었습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